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 형상관리 기초와 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상관리가 무슨 뜻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2학기부터 동아리에서 게임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다 이제 다른 멤버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한 팀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면 따로 이게 협업을 할 일이 없겠지만 2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있다면 서로 협업을 하게 되겠죠. 때 다른 멤버들이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끊임없이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게 되죠. 이때 각 멤버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수정한 작업물들을 이제 저장을 한 번에 모아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파일의 안에 있는 내용들, 파일의 변화, 뭐 어떤 뭐가 추가됐다 아니면 코드가 수정이 됐다, 이런 파일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제 제어하고 관리하는 걸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상 관리는 보통 이런 식이죠. 기획서를 써요. 기획서를 쓰는데 퇴짜에 맞을 때마다 그 다음 버전 뒤에 뭐 1, 2, 3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수정 1, 수정 2, 뭐 최종, 최종 1, 진짜 최종 막 이런 거 붙이면서 하다가 이제 멘탈 터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형상 관리가 아니라 저희는 좀 더 이제 복잡하지만 훨씬 예쁜 형상 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로컬 형상 관리라는 게 일단 먼저 있는데요. 형상 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로컬 형상 관리, 그리고 중앙 형상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산 형상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로컬 형상 관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로컬 작업소,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개인 컴퓨터나 개인 노트북, 그런 곳에서 버전을 관리하는 방식을 로컬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은 그 버전을 관리하는 이제 로컬 작업소에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같은 이 버전을 점점 그 이력들을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버전의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로컬 형상 관리고요. 근데 이 로컬 형상 관리는 이제 여러 작업자들의 협업에는 좀 부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요. A라는 학생이 코드를 자기 컴퓨터에서 막 바꾸고 B라는 학생이 자기 컴퓨터에서 또 자기대로 코드를 바꾸면은 그 둘의 코드의 변화는 지금 서로 병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냥 자기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파일이 따로 뭉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형상관리라는 방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앙형상관리는 뭐냐면 이제 그 중앙 서버, 로컬 저장소가 아니라 서버 저장소를 가지고 그 서버 저장소에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형상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각 작업자들은 작업을 할 때 서버로 들어가서 서버 내에서 작업을 하고서 이제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중앙형상관리인데, 이 중앙형상 관리를 이용하면은 여러 작업자들이 하나의 서버 안에서 이제 서로 파일의 변화 같은 걸 공유를 하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모두가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작업물이 뭔가 다르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형상 관리에 이런 단점도 있는데, 그러면 로컬 형상 관리의 장점과 중앙 형상 관리의 장점만을 합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분산 형상 관리라는 게 나온 겁니다. 분산 형상 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중앙 형상 관리의 장점이었죠. 협업에 이제 강점을 보이면서도 개인 작업도 가능한 로컬 형상 관리도 가능한 그런 형상 관리 구조인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 서버 저장소가 있죠. 그리고 로컬 저장소가 각자 있어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거를 서버에다 올립니다. 서버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B는 이제 서버에 있는 거를 내 로컬 저장소로 복제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서버에 옮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이제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같이 동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에도 유리하고,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어떤 다른 사람과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분산 형상 관리, 특히 프로그래머라면, 뭐 기획자나 다른 친구들은 이제 분산 형상 관리만큼의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라면 이제 분산 관리에 대해서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관리, 앞으로는 이 PPT에서 형상관리란 말을 분산 형상관리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상관리를 지원하는 도구 또는 즉 소프트웨어를 형상관리 도구 또는 뭐 형상관리 툴이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CVS라는 로컬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SVN, 서브 버전이라고 해서 중앙 형상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분산 형상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Git이라는 친구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 한번 알아볼게요. Git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 같은 건데요. 이 Git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Git의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인 거죠.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Git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Git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CUI랑 GUI 두 개 종류가 있어요. CUI는 말 그대로 콘솔, 우리 막 도스 창에 막 글자만 쭈르륵 나오는 그 콘솔,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GUI는 그래픽 라고 해서 실제로 뭐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일단 CUI는 딱 하나 있죠. Git bash라고. 이 Git bash가 사실상 그냥 Git이에요. 최초의 Git은 이 Git bash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콘솔로 돼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GUI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Git 데스크탑, 그리고 소스트리 이런 게 있고, 포크는 사실 뭐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그냥 제가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Git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형상관리 첫 번째. 이제 그 형상관리가 뭐냐면 파일의 변경 이력 또는 그리고 변경 일자, 변경한 내용을 추적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걸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업은 두 번째로 백업을 해주는데, 백업은 특정 변경 시점으로 파일을 복원하거나 이제 현재 파일을 이제 말 그대로 백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협업은 뭐냐면 여러 작업자들 간의 파일 및 개발 내역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소 분산, 이건 뭐냐면 그 이제 서버 저장소 같은 이제 하나의 큰 저장소를 이제 그냥 저장소로 하는데, 이 친구들 이제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한 사람 각자 이제 다른 저장소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쪼개진 친구들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치를 생성하고 또는 병합을 하면서 분산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Git 클라이언트는 이 4개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스태시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소개는 안 시켜드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기능 중에서 각 Git 클라이언트마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A라는 기능은 지원해주는데 B라는 기능은 지원을 안 해주고, 반대로 어떤 친구는 B는 지원해주는데 B도 지원해주고 C도 지원해주는데 A는 정작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실습은, 참고로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은 최초의 Git이 Git bash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해요. 근데 사용하기 어려운 게 단점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 Git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하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Git을 쓰는 건 알겠는데, Git이라는 걸 써서 분산 저장소, 분산 형상 관리를 이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이 서버 저장소는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서버 저장소는 사실 뭐 대규모 회사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만의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서버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GitHub예요.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머 친구들은 이제 GitHub를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 GitHub를 서버 저장소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죠. 자, 일단 구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git 데스크탑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세요. 이 GitHub 데스크탑은 뭐냐면은 GitHub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Git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 눌러서 이제 다운되면은 실행하시고요. 네, 다운이 끝났죠. 이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안 떴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떴죠. 왜냐하면은 전 이미 이게 깔려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거 다 깔고 나면은 다시 재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까셨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 GitHub 데스크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 이제 시작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뭐 물론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GitHub에 대한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하셨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설치만 해놓고서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를 가봅시다. GitHub라는 사이트 https github.co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일단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인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유저 네임은 말 그대로 뭐 아이디 겸 닉네임을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패스워드는 그냥 뭐 로그인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검증 알아서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자, 회원가입 아직 안 되신 분은 일시정지 하고서 회원가입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마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 되셨으면은 이제 Git 데스크탑에서도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로그인 하면은 이제 뭐 Let's Get Started 하고서 뭐 튜토리얼 레포지토리를 만든다, 뭐 클론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아마 여러분은 텅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Git 데스크탑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서버 저장소, 아까 말했던 그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액티비티 아마 없을 거예요. Git을 처음 쓰니까.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레포지토리를 누르는 게 있어요. 레포지토리스 뉴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레포지토리라는 게 저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저장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레포지토리 네임은 personal repo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이걸 이름을 뭐 저는 그냥 다르게 지어볼게요. my repo 레포지토리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는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두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퍼블릭은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이 저장소를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프라이빗은 구경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는 퍼블릭으로 주로 만들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뭐 나만의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땐 프라이빗으로 자주 만들겠죠. 어쨌든 우리는 퍼블릭으로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으로 만들고 add a readme 파일이라는 걸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 저장소입니다. 서버 저장소를 보시면 일단 readme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왼쪽에 코드, issue, pull request, action, 프로젝트, 위키, 세큐리티, 인사이트, 세팅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말 그대로 지금 서버 저장소에 있는 수많은 코드들, 더 정확히는 파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저희 저장소에 readme.md, md는 마크다운이라는 그 문법인데 파일 확장자인데, 어쨌든 readme.md라는 파일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줄만 딱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되게 파일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잔뜩 있겠죠.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네,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해야 할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본 레포지토리에 초대한다. 이렇게 하고 assign는 assign yourself를 눌러서 자기 자신을 세팅을 해주시고 뭐 레이블은 모멘트 막 이런저런 여러 게 있어요. 여러 게 있는데 그냥 뭘 할까요? 이거는 사실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good first issue라고 하죠. good first issue라고 체크를 해주고 실제로 이 레이블은 뭐냐면은 뭐 프로그래밍, 기획, 사운드, 그래픽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작업이 어떤 파트의 작업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작업이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블 중에 버그란 거 있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버그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버그 잡아야 하는 그 이슈에는 이 버그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프로젝트는 아직 없으니까 놔두고 마일스톤은 이 작업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작업을 끝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친구는 잠깐 놔두고 일단 이렇게 서브밋 뉴 이슈를 하면은 이슈가 생성이 됐어요. 이슈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이슈에 번호가 있어요. 모든 이슈는 다 자기만의 번호가 있는데 이 햄식이랑 초대하기라는 이슈는 번호가 1번이죠. 샵 1이에요. 샵 1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지금 1번 작업을 했습니다. 4번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풀 리퀘스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쓸 일이 전혀 없어요. 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퍼블릭 저장소를 봤는데 뭔가 프로그램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 보여. 나도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저장소를 포크라고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저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복제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코드를 짜서 여러분한테 풀 리퀘스트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저장소를 가져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이 마음에 들면은 이거를 너의 원내 저장소에다가 적용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풀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풀 리퀘스트는 말 그대로 막 포크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실 그 레벨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설명을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액션스 이거는 뭐 더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게임 만들면은 게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my project 이런 식으로 만들고 create project 자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컬럼이나 카드도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컬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뭐 드래프트라는 것도 추가해주고 to do라는 것도 추가해주고 그리고 in progress 하는 것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거 추가해주고요. 마지막으로 done 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add 카드를 눌러보시면은 아까 여러분이 만든 이슈가 카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래프트는 뭐냐면 이건 뭐 사실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드래프트는 뭐냐면은 나중에 언젠가 해야 할 작업들 일단 이슈가 만들어진 작업들은 다 드래프트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 하면 드래프트에서 투두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내 작업이 투두에 있네 라고 하면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신이 이 작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작업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투두에 있는 카드를 in progress로 옮겨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in progress는 말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은 테스트에 옮겨놓습니다. 테스트에 옮기면은 이제 그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서 이 테스트 코드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작업에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던에다가 옮겨주고 PM이 반대로
아 이거 만든 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 친구를 다시 투두에다 옮기죠. 이런 식으로 이 카드들을 관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작업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젝트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키는 뭐 이제 그냥 여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뭐 공지사항 아니면 숙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적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위키에 뭘 적냐면은 제 저장소 중에 위키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적어 놓는 거고,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세큐리티나 인사이트는 이제 신경 쓰실 일이 없고, 이건 그냥 통계죠, 통계. 그리고 세팅. 세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옵션 해가지고 레포지토리 네임 변경하는 것도 있고, 밑으로 쭉 내리면 삭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매니지 액세스라는 걸 클릭하면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요. 자기랑 같이 이 작업 저장소에서 협업을 할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브랜치 같은 거 하면은 지금 브랜치가 뭐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거 볼 수 있고, 그냥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세팅하는 곳인데, 노티피케이션 이건 뭐냐면은 누가 어떤 거 푸시를 하면은 해당 이메일로 이제 알림을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고, 아까 못 봤던 거 그 두 개만 좀 살펴볼까요? 이거 마일스톤이랑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마이 프로젝트에 들어갔고 마일스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일스톤이 방금 없었는데, 자 마일스톤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크리에이터 마일스톤이라고 있죠. 이거를 오늘이 9월 4일 금요일이니까 9월 6일까지 끝내라 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일스톤을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슈로 가셔서 이 친구한테 마일스톤을 할당을 해줘요. 9월 6일까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날이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 밑에 코멘트를 적는 곳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과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세팅스에 들어갑니다. 세팅스 들어가서 매니지 액세스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invite a collaborator 적는 곳에다가 HAMSIKE 숫자 2 그리고 RANG 햄식이랑 이라는 이 닉네임을 초대를 해주세요. 저를 초대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내는 첫 번째 과제고, 이렇게 초대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더 볼 거는 없어요. 더 볼 건 없고, 저희는 이제 Git 데스크탑으로 가볼 건데, Git 데스크탑을 보면은 여기서 아마 이걸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레포지토리 중에 여러분을 위한 게 하나 지금 갱신이 안 됐네요. 껐다 다시 켜보죠. Git 데스크탑을. GitHub 데스크탑 다시 켜면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레포지토리들이 쭉 나오는데 딱 하나 나왔을 거예요. 마이 레포지토리라고. 클릭하시고 나서 클론 햄식이랑 마이 레포지토리라고 하면은 이 클론이란 게 뭐냐면 서버 저장소를 복제해서 내 로컬 저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클론을 하면은 이제 클론을 어디다 할 건지 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딱히 건드릴 필요 없고, 이 로컬 패스는 이제 그 저장소를 어디에다 위치시킬 건지인 건데, 그러니까 로컬 저장소를 저는 그냥 이제 기본 디렉터리대로 하겠습니다. 클론하면 이제 클로닝이 돼요. 클로닝이 됐죠. 클로닝이 됐으면은, 자 아까 그 이 git을 여러분이 그 클론한 그 디렉토리로 한번 가보시면은 마이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readme.md가 딱 파일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버 저장소에 있는 거를 로컬로 복제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제를 했으면은 이제 작업을 열심히 막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서버로 옮길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일 하나 추가합니다. 텍스트 문서 하나 만들고요. 보안 파일이라고 적어두고 폴더를 또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다큐먼트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보안 파일을 다큐먼트 안에 넣을 거예요. 보안 파일의 이름은 통신보안이라고 합시다. 저장.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git 데스크탑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changes라고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나와요. 이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보안 파일.txt가 추가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게 추가가 됐고 어떤 게 삭제가 됐고 어떤 게 수정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 제가 리드미를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서 세이브 하고서 딱 나가면은 여기서 리드미는 옆에 그냥 점만 찍혀 노란색 점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삭제 추가가 아니라 그냥 변경만 됐구나. 그리고 보면은 뭐가 변경된지도 다 나오죠. 이 마이 레포지토리라는 헤더 하나가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마이 레포지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초록색은 추가된 거, 빨간색은 삭제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서버에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푸시랑 풀을 할 거예요. 푸시는 서버에 올리는 거, 풀은 서버에서 땡겨오는 건데 보세요. 자, 서머리라는 곳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서머리에다가 내가 하는 작업을 적어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작업 번호를 같이 적어줘요. 이렇게 샵 하면 쓰면은 자기 작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대괄호 예쁘게 묶어준 다음에 초대 완료. 내가 한 작업을 한 줄 평처럼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뜸이 수정 및 보안 파일 업로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데스크립션 여기에는 뭐 부가적인 설명 적는 건데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서 commit to master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commit to master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commit은 이제 푸시 말 그대로 서버 저장소에 내 로컬 저장소의 변경 그 이력을 보내기 전에 잘 포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어. 이 작업을 이제 서버에 넣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걸 적어가지고 메모와 함께 잘 포장하는 게 이제 커밋이고요. 커밋을 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서버에 넣어줘야 되는데 서버에 넣는 거는 바로 푸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푸시 오리진이 자동으로 떠요. 푸시할 게 있으면은. 그래서 푸시 오리진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푸시가 된 걸 볼 수 있죠. 뭐 에러 메시지가 안 떴으면 정상 푸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서버 공간을 한번 봅시다. 새로 고침해서 짠! 작업 번호 1번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대충 적혀 있죠. 그리고 다큐먼트 폴더 가면 보안 파일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마이 레포지토리도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서버 로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래머가 2명, 3명 있으면은 그 작업을 할 때 서로 간에 겹치는 작업 내역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 브랜치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이 브랜치 지금 마스터라고 하면 돼 있는데 마스터가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이제 브랜치예요. 브랜치는 이제 그 영어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가지죠. 가지. 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는 그냥 쭉 가요. 쭉 가는데 마스터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쯤에서 프로그래머 A가 나는 UI를 제작을 할게 하고서 자기만의 브랜치를 하나 따요. UI 이렇게 쭉 따고 또 B라는 친구가 나는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를 만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요. 거다가 이제 UI 만들던 친구가 다 만들었으면은 이 친구를 다시 마스터에다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만들던 사람이 이제 다 만들 때쯤에 이제 병합을 시키고 또 병합되자마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버그 났대 라고 하면 버그 고치러 버그용 이제 버그를 위한 브랜치 하나 따고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좀 더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캐릭터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캐릭터 만들다가 또 버그가 났으면은 이거 버그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제 줄기가 되는 마스터는 웬만하면은 직접 건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작업에 대한 브랜치를 따가지고 그 브랜치 내에서 작업하고 그거를 마스터에 병합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멀지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충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면 이 브랜치를 어떻게 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GitHub 데스크탑 기준으로 이 브랜치 량을 눌러주시고 New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브랜치 이름을 이제 적어주는 게 있죠.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그픽스라고 브랜치를 만들게요. 짠, 그러면은 이제 현재 브랜치가 아까는 그냥 마스터였는데 버그픽스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제 버그픽스, 그러니까 일단 네, 리모트 yet by publishing it 블라블라. 일단 브랜치를 퍼블리시를 하고요.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버그픽스에다가. 제가 뭐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새 폴더 말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버그픽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그픽스가 하나 생겼죠. 이거를 마스터에다 넣는 게 아니라 버그픽스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실제로는 저희가 1번밖에 없지만 2번 작업도 있다고 가정하죠. 버그픽스. 뭐 사실 이렇게 짧게는 안 쓰고 대충 뭐 어떤 이러이러한 기능 작동 안 되던 부분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서 버그픽스에다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푸시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 버그픽스가 최근에 이제 푸시를 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은 compare and pull request라는 걸 이제 할 수 있어요. 일단 새로 고치 한번 해보죠. 자, 저희는 분명히 다큐먼트에다가 그 버그픽스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서버 저장소는 그 마스터 브랜치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버그픽스가 방금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버그 수정했다 이런 걸 했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브랜치에 대한 작업을 다 완료를 했으면은, 방금 브랜치는 버그픽스였잖아요. 근데 버그를 다 고쳤으니까 이제 얘를 마스터에다가 멀지를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create pull request라고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이런 식으로 풀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쭈루룩 이 서버 그러니까 GitHub 페이지의 담당자가 보고서 멀지 풀 리퀘스트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걸 할지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멀지 풀 리퀘스트라고 해주면은 짠 하면서 이게 작업이 끝나고 이제 버그픽스가 마스터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맡겨진 작업이 있으면은 그거를 위한 브랜치를 하나 따가지고 작업을 뚝딱뚝딱 하고서 다 했으면은 그걸 이제 풀 해주는 거죠. 풀 리퀘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서 오케이 정상적으로 잘 했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합병을 시켜주고, 아니야 이거 좀 부족해라고 하면은 다시 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알았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깃에 대해서는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버그 픽스를 가지고 이렇게 브랜치를 땄는데 다시 마스터로 가면은 마스터에는 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스터 이렇게 하면은 풀 오리진이라는 게 생겼어요. 풀은 뭐냐면은 반대로 서버에서는 뭔가 새롭게 갱신이 됐는데 내 로컬 버전은 아직 서버보다 낮아.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파일이 나한테 없어 라고 하면은 그걸 다운받을 수 있게 풀이라는 게 생겨요. 이걸 풀 해주면은 지금은 보안 파일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그픽스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저희 로컬에서 서버로 파일을 넣어주는 거, 반대로 풀은 서버에서 로컬로 파일을 당겨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되게 이제 완벽하게 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과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요. 저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실습하셨던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방금 만든 여러분만의 레포지토리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푸시를 해서 서버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과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직접 만든 그 레포지토리에다가 저를 초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곳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게임을 올리세요. 근데 이걸 파일 자체를 그냥 파일 자체를 올립시다. 빌드한 거 올리지 말고 파일 자체를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과제는 두 개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 주말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시간 좀 오래 걸린 김에 이거 다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봅시다. 네,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깃에서 쭈룩 뜨죠. 되게 많아요. 유니티 안에 파일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깃, 여기 이건 따로 작업 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작업 번호가 있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3번 작업입니다. 이거는 게임 01 업로드라고 커밋을 합니다. 파일이 많아서 커밋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이랑 좀 게임 실습을 더 했어야 됐는데 제가 조금 이래저래 가정사가 좀 있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은 유니티 매뉴얼 잘 살펴보면서 게임 만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유니티 매뉴얼이 사실상 C 언어의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tr 카피 이런 메서드를 맨 처음엔 모으지만 한번 확인하고 몇 번 써보다 보면 능숙해지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get 컴포넌트, find 이런 거 잘 모르지만 send 메시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쓰다 보면은 되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게임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게임 개발은 그냥 많이 해보면 느는 것 같아요.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든 아니면은 그 튜토리얼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들어 보든 간에 좀 이제 근데 저희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아트 같은 게 없어서 좀 게임이 약간 허접해 보이긴 하겠죠. 그래도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에서 좀 재미를 느끼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커밋이 안 되고 있죠. 일시정지 해놓고 커밋 되면은 동영상 다시 재생하도록 할게요. 네, 커밋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푸시를 해줘야겠죠. 푸시도 또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푸시는 빠르네요, 그나마. 자, 푸시가 됐어요. 그럼 마이 레포지토리를 보면은 게임 01이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과제 두 개 알려드렸으니까 그 과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학예방학 동안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주도적으로 게임을 만드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다들 힘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